여러분의 기분 좋은 정오를 책임집니다. 안녕하세요. 새빨간 스캔들 김나연입니다. 저희 점심시간 1시간 동안 오전장 흐름 체크해보고요. 오후장 흐름까지 예측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새빨간 이슈와 종목 분석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의 계좌도 새빨갛게 물들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새빨간 스캔들은 프레스티지 전략연구소 한정민 팀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바로 오늘 시장 흐름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1%대 상승 출발했습니다. 2120선을 회복했고요. 계속해서 1% 넘는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만에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도 보여지고 있는데요. 현재 코스피 시장 상황 어떻게 보고 있으신가요? 네, 긍정적인 모습으로 좀 네. 보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추세는 계속적으로 이어가지고 있고 추세가 이탈 없이 지지 구간 하단 부분에서 받쳐주면서 꾸준하게 등락하는 흐름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요. 일전에 제가 말씀을 좀 드렸지만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보합세가 좀 나와주다가 좀 이렇게 등락 흐름들이 좀 어느 정도 진정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짚어드렸던 점도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 봤을 경우에는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좀 이게 안정세를 좀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점에 대해서 좀 기대를 할 수 있겠고요. 안정세 이외에 어느 정도 좀 상승하는 모습들도 기대를 해볼 만한 점은 지금 추세가 어느 정도 이제 하단 부분에서 이 올라가는 시점이 끊이지 않았다, 지금 이탈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효과로 좀 볼 수 있겠고 추가적인 이슈들도 좀 시장에 좀 어느 정도 좀 영향을 좀 끼칠 수 있는 만큼 그런 좀 이렇게 하락보다는 그래도 보합과 상승에 대한 어느 정도 약간의 기대감 이런 부분들로 볼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보합과 상승세를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코스피 시장 전망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 상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1%대 상승 출발했지만 하락 전환했습니다. 제약바이오주가 약세를 보이면서 하락 전환했고요. 730선까지 밀려났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어떻게 보고 있으신가요? 예,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도 오늘 좀 이게 하락세가 좀 나와줄 수 있다라고 이게 좀 파란색이 보이다 보니까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전체적인 흐름들을 봤을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이탈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라는 점을 좀 볼 수 있겠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오전장에는 기관의 수급들이 좀 들어와주다가 지금 이제 오후장 들어서는 기관 수급들이 빠지면서 개인의 수급들만 계속적으로 장을 이끌어가는 장세가 계속적으로 개인 장세가 계속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종목들의 흐름들이 웬만하면 좀 가벼운 모습들로 이제 많이 가는 점도 있고요. 요즘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슈가 계속적으로 좀 동반이 되어지면서 쉽게 하락에 대해서 나와주진 않을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는 만큼 현재 구간상에서 이탈이 나오지 않고 어느 정도 좀 보합세로 흘러가다가 상승 흐름들은 어느 정도 다시 나와줄 것으로 좀 예상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하락에서 또 다시 상승 전환하면서 그 보합권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 코스닥 상황도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러한 시장 속에서 우리 투자자분들은 어떤 이슈에 주목을 해야 할지 오늘의 새빨간 이슈들도 만나보고 가셔야 할 텐데요. 김도원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장 꼭 살펴봐야 할 새빨간 이슈 5가지를 준비해봤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먼저 첫 번째 이슈는 미국의 홍콩 특별지위 박탈, 과연 악재일까이고요. 두 번째 이슈는 중국 한한령 해제 공식화, 주요 수혜주는입니다. 한국관광공사가 중국 최대 여행 기업인 시트립과 함께 한국 관광 상품 판촉에 나선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사실상 한한령 해제가 공식화됐다는 기대감에 오늘장 엔터와 콘텐츠 그리고 화장품주들이 급등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주요 수혜주들 어떤 종목일지 잠시 후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이슈는 돼지열병 바이러스 관심도가 급증한 까닭은이고요. 네 번째 이슈는 미중 갈등 심화 속 희토류 부각, 관심 가져도 될까입니다. 미국이 홍콩 특별대우를 박탈하면서 이 미중 무역 갈등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희토류 관련주들이 오늘 장 초반까지는 강세 흐름을 이어갔는데요. 하지만 현재는 차익 실현 매물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역시 잠시 후에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이슈는 매도세 잦아든 외국인, 셀트리온과 삼성전자 사들였다인데요. 그럼 먼저 오늘의 첫 번째 이슈부터 자세하게 하나하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첫 번째 이슈는 미국의 홍콩 특별지위 박탈과 관련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미국이 홍콩에 대한 특별지위를 박탈을 했습니다. 중국의 홍콩보안법 강행에 대한 보복 조치인데요. 이러한 미국의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오늘 오전 전인대 상무회의에서 홍콩보안법을 만장일치로 전격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미중 갈등이 더 격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일단 홍콩의 특별지위를 박탈하면서 미국 측에서는 국방물자 수출 중단과 또 첨단 제품에 대한 홍콩의 접근 제한 등 이 홍콩에 했던 이 특혜들을 없앨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추가적인 조치도 검토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 미국이 중국에 적용 중인 보복 관세가 홍콩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이면서 우리나라 산업계 같은 경우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홍콩으로 수출하는 한국 제품 중 114%가 다른 나라로 재수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 미국에 대한 재수출 비중은 미미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 잘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돼지열병 바이러스에 관련된 소식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에서 신종 돼지 독감 바이러스가 발견됐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G4라고 이름이 붙여진 이 바이러스는 신종 인플루엔자 계통으로 돼지에 의해 옮겨지지만 사람이 감염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바이러스가 변이 과정을 거치면서 사람 간의 감염이 쉬워지면 팬데믹으로 갈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또 새롭게 발견된 바이러스인 만큼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면역력이 거의 없고 또 계절성 독감으로는 항체가 생기지 않는다라는 분석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코로나19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돼지 독감 소식까지 나오면서 시장의 우려는 한층 더 커지고 있고 오늘 관련주들의 매기가 쏠리면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동물 백신 관련주 첼시스와 이글벳 그리고 우진 BNG 같은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육계와 수산주 체리브루와 마니커 FNG, 윙이푸드 같은 종목들도 오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목들 어떻게 살펴보면 좋을지 잠시 후에 자세한 분석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의 매매 동향과 관련된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의 매도세가 5개월째 이어지고 있지만 순매도 규모는 점점 크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환율도 1,200원 이하로 하향 안정세를 보이면서 외국인의 순매수 전환에 대한 기대감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번 달에는 외국인이 어떤 종목들을 집중적으로 매수를 했을까요? 이달 들어서 외국인은 셀트리온을 4천억 원가량 가장 많이 매수했고 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대형 반도체주들도 많이 사들였습니다. 이 밖에 LG화학과 삼성 SDI 같은 전기차 배터리주들에 대한 관심도 높았는데요. 반면에 가장 많이 매도한 종목은 네이버였습니다. 네이버는 3,400억 원가량 순매도 물량이 나왔다고 하고요. 한국전력과 삼성전자 우선주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외국인과 개인들의 매매 방향이 상반된다라는 분석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수급이 흘러가는 방향도 잘 확인해 보시면서 대응 전략 세워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새빨간 이슈 모두 확인해 보셨고요. 전문가님 더 자세한 설명 들려주세요. 네, 오늘의 새빨간 이슈들 만나보고 오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자세하게 이슈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입니다. 중국 최대 여행사인 트립닷컴 그룹과 한국관광공사가 공동으로 한국 관광 상품 판매에 나섭니다. 이렇게 중국 내에서 한국 관광 상품 공식적으로 판매된 게 2017년 이후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러면서 한알령이 공식적으로 해제된 게 아니냐는 기대감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중국 관련주들의 주가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행주, 화장품주, 엔터주들 일제히 올라가고 있는데요. 어떤 종목을 좀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예, 일단은 한한령이 해제가 된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중국 소비주 관련주들 상에서 흐름들이 강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모습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근데 기존에는 많이 내려갔단 말이죠. 많이 내려간 만큼 이제 반등이 좀 이제 거세게 나와줄 수 있다라는 점을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이거는 말 그대로 이슈를 동반했을 때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뭐 면세점주나 이제 엔터주 그리고 화장품주 같은 여러 가지 좀 섹터들이 있을 텐데요. 뭐 이제 글로벌 텍스프리라든지 뭐 키이스트, 코리아나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좋은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만은 이건 말 그대로 이슈 때문에 등락할 수 있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상 이제 글로벌 텍스프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
하단 구간에서 계속 흐르다가 이제 반등 기점이 나왔다는 거죠. 일전에 3월 달에 잠깐 약반등이 나왔지만 좀 어느 정도 이제 다시 주저앉았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게 좀 상승하는 모습들이 나와줬었는데 아직까지 부족합니다. 좀 이제 상승에 대한 모습들 좀 크게 나와준다고 하면은 이전에 물렸던 분들이 좀 회복할 수 있는 좋은 흐름들이 나와줄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전체적인 흐름들 봤을 경우에도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10,000원대까지 올라갔던 종목이 지금 현재는 2,000원대입니다. 2,000원대라면은 그 이전에 좀 상단 부분에 물려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탈출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어렵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상단 부분에 3,500원대 같은 경우에도 매물 구간이 굉장히 두텁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좀 이제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이 좀 나와주면서 이슈가 동반이 되더라도 어느 정도 쉬어가는 흐름들이 좀 나올 수 있겠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지금 이제 정고점 같은 경우에 4,735원대 해가지고 이번 연도 1월경에 좀 갱신한 모습들이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회복하려면은 좀 다수의 시간이 좀 소요될 수 있다. 다만 지금 한한령 이슈가 계속적으로 크게 발전이 되고 이게 정확하게 확정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 크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좀 볼 수 있겠고요. 추가적으로 키스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봤을 때 키스트는 뭐 이제 아무래도 엔터 관련주에서 이슈가 좀 계속적으로 동반되는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일전에 한번 좀 크게 하락했지만은 어느 정도 14,000원대 부근상에서 계속 등락하는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계속 등락이 나올 수 있다. 어느 정도 이슈가 나왔을 때는 좀 더 크게 나올 수 있다라는 점 볼 수 있겠지만은 크게 나와주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점 좀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는 코리아나입니다. 이 코리아나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화장품의 종목들 중에 여러 종목들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장중에 상한가를 달성했다가 지금 풀렸죠. 지금 이제 풀리면서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나와주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아까는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단 부분에 매물 구간대가 좀 많이 이제 적었습니다. 아까 제가 봤을 때는 한 40만 주 정도 이게 좀 나왔었는데요. 상한가 같은 경우에는 물량이 좀 크게 물려 있어야지만은 그 다음 달에 또 어느 정도 이제 그 이슈에 동반돼서 또 이제 상승에 대한 모습들이 기대가 될 수 있겠지만은 상한가를 달성하더라도 매물 구간이 약할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와줄 수 있다, 조정 흐름들이 나와줄 수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염두를 해보시는 게 좀 좋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코리아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한국 화장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화장품주 같은 경우에는 중국 소비 관련주 중에 대표적인 관련주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슈가 동반됐을 경우에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이런 기대감은 좀 보일 수 있지만은 아직까지 확실하지 않다라는 점에 대해서 이슈를 조금 더 차분하게 보실 필요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한한령 해제가 완전하게 정말 이루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공식적인 확정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이슈 동반해서 오늘 관련주들이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슈가 조금 더 불거진다면 상승세도 이어질 것이다. 뭐 글로벌 텍스프리, 키스트 흐름, 코리아나 흐름 짚어봤습니다. 자, 다음 이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에서 신종 돼지 독감 바이러스가 발견됐다는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장 관련주들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또 아프리카 돼지열병과는 또 완전히 다른 바이러스라고 하더라고요. 예. 이번 이슈는 좀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지금 이 이슈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앞을 예상하기가 좀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왜냐면은 솔직히 뭐 병균이 이렇게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이 이게 확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굉장히 없고요. 그리고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가 않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계속 치료제가 나와준다라고 해가지고 기대감은 계속 나와줄 수 있겠지만은 아직까지 확정이 난 게 아니고요. 그런 상황에서 또 이제 이 돼지열병과 관련된 이슈들이 좀 나와주면서 아무래도 이제 사람에게 전염될 수 있다라는 좀 어느 정도의 공포감이라고 좀 안 좋은 부분들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지금 이제 뭐 파루라든지 이글백 같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방역 관련주, 이게 이전에 이제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된 종목으로서 이제 좀 어느 정도 영향을 좀 받았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좀 파루 종목을 좀 보시게 된다고 하면요. 파루 같은 경우에는 뭐 공중방역 분사, 뭐 소독용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담당하는 그런 종목이다 볼 수 있겠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하단 구간에서 계속 이제 등락 흐름 관련해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구간 2,500원대 부근상에서 계속 등락하다가 잠깐 떴죠. 잠깐 떴다가 다시 주저앉고 나서 다시 또 보합세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3,000원대 하단 부근상에서와 지금 현 구간상에서의 매물은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슈가 나와주면서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좀 보일 수 있겠지만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슈가 소진되면은 그만큼 하락폭도 크게 됩니다.
상승을 크게 했다가 하락폭도 크게 나왔죠. 그렇다면은 이 시기 때 5,000원대 부근상에서 1,300원대까지 떨어졌다면은 굉장히 낙폭이 크고 굉장히 변동성이 크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 구간 상에서의 진입보다는 어느 정도 이제 이슈가 계속적으로 나와주는지를 좀 체크를 하시면서 상당 부분의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주의를 하시면서 접근을 하시더라도 이렇게 좀 보시는 게 낫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 종목을 봤을 때는 이글벳입니다. 이 종목을 봤을 경우에는 이것도 주봉으로 상으로 봤을 때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 구간 상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슈가 계속 동반이 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안정세가 좀 나와 주려다가도 이제 등락폭이 크게 변동성이 크게 발생된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어느 정도 추세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는 좀 어느 정도 괜찮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지금 이제 접근하시는 부분 상에서 7,000원대 부분 상의 매물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접근하시기보다는 이슈가 조금 이제 동반이 되어지면서 조금씩 차익 매물들이 나와주면서 등락이 어느 정도 나와줄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접근하시더라도 조금씩 차분하게 좀 보시는 게 이슈가 단일 이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슈가 동반이 됐을 때는 크게 상승할 수 있고 변동성이 크게 나올 수 있지만은 이슈가 사그라들었을 때는 그만큼 빨리 꺼질 수 있다. 거품이라고 볼 수 있겠죠. 거품처럼 빨리 사그라들 수 있다라는 점은 항상 이슈를 보시면서 참고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관련주인 파루와 이글벳 흐름 짚어드렸습니다. 말씀하신 내용 잘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 이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상무부가 중국의 홍콩 보안법을 이유로 들면서 홍콩의 특별 지위를 철회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관련주들 반사 이익을 받는 수혜주들 오늘장 일제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또 어떤 종목을 짚어보면 좋을까요? 예, 일단 지금 현재 미중 갈등이 심화가 되면서 히토류 쪽으로 관심이 좀 계속적으로 쏠리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제 계속 중국은 이제 미국을 계속 이제 공격을 계속 받다 보니까 열이 받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격할 수 있는 수단은 이제 히토류다. 히토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전 국가, 전 세계적으로 히토류 생산량의 81% 정도를 담당하는 게 중국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히토류가 가장 큰 무기가 될 수 있겠는데요. 이러한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미중 무역 갈등이 계속적으로 심화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히토류에 대한 이슈가 계속적으로 나와줄 수밖에 없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 점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제 관심 종목으로 좀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 티플렉스와 유니온 메탈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티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테인리스 소재를 가공하고 제조하는 그런 사업을 좀 영위하는 기업으로서요. 전방 사업을 좀 이게 같이 가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크게 위로 올려줬다가 계속적으로 이제 꼬리를 남겨주면서 이제 하락하는 모습들이 좀 나와줄 수 있겠고요. 이거는 갭상승입니다. 말 그대로. 갭상승에서 있다가 좀 하락이 크게 나왔던 모습들이 좀 나와줄 수 있겠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추세가 어느 정도 좀 나와줄 수 있겠지만은 지금 일단 좀 너무 높습니다. 지금 일단 너무 높다 보니까 지금 이슈 동반돼서 좀 높게 올라갔다 보니까 만약에 좀 접근을 하신다면은 3,000원대 부근상에서 좀 어느 정도 반등 기점이 나와주는지 이런 모습들 좀 보면서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히토류 관련된 이슈들은 미중 무역 갈등이 계속적으로 이제 진행이 됨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나와줄 수밖에 없는 이슈다라고 좀 보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만약에 이 종목들을 보셔가지고 들어가야겠다라고 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이제 안정세가 됐을 때 좀 내려왔을 때 반등 기점에서 좀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이제 좀 판단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 종목 같은 경우에는 유니온 머티리얼입니다. 유니온 머티리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지금 히토류 자석이 대체 사용이 기대되는 고성능 페라라이트 마그네트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아까 종목과 비슷하죠. 크게 상승했다가 어느 정도 빠지는 모습들이 나와줄 수 있겠는데요. 지금 이제 이때 3,000원대 부근상에서 반등 기점이 나와주는 모습을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3,250원대 부근상에서 반등 기점이 나와주는지 체크하시면서 좀 접근하시는 게 좋다. 그리고 이슈 같은 경우에는 조금 크게 올라갔을 때보다는 어느 정도 이제 안정화되면서 반등 기점이 나와주는 모습들을 좀 보는 게 낫지 않을까. 늦었다면은요. 그렇게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히토류 관련주들 흐름까지 짚어봤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새빨간 이슈들 프레스티지 전략연구소 한정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새빨간 이슈들 다시 한번 화면으로 체크하고 오시죠.
네, 계속해서 주식시장의 맥을 짚고 이슈가 우리 시장에 주는 영향까지 한 번에 빨간 펜으로 체크해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최근 다시 매기가 쏠리고 있는 5G 관련주에 대해서 분석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김민수 대표의 빨간 펜 주목해보시죠. 안녕하십니까. 김민수의 빨간펜 시간입니다. 오늘 시장은 강세로 가면서 또 중국 소비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또 한한령 해제 관련된 소식이 들려오긴 하지만은 아직도 단체 관광객은 아니죠. 개별 여행 기업이라는 입장 쪽에서 아직 코로나19 사태를 또 계속 이겨나갈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오늘은 어떤 최근에 또 강하게 변화가 들어오고 있는 5G 관련된 쪽에 대한 섹터들, 여러 가지 영향권과 앞으로에 대한 변화들 같이 체크를 하면서 점검을 해보겠는데요. 가장 먼저 5G 관련된 쪽으로 봤었을 때는 핵심적인 부분들은 5G 가입자 수가 늘어나느냐라는 부분들이겠죠. 이런 쪽에 대한 동향을 봤었을 때 물론 저도 5G 스마트폰을 씁니다만 조금 답답합니다. 빌딩 안이나 지하철을 가게 되면 LTE로 바뀌죠. 그런 관점 쪽에서 아직 그 5G가 본격적이냐라고 했었을 때 이 부분은 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 쪽에서 지금까지 5G 관련된 종목들도 어떻게 보면 강하지가 못했다고 봐야 될 부분들인데요. 특히 LTE 가입자가 이제 어떤 시도를 한 이후부터 올라오는 속도와 5G 가입자가 처음 이제 개시한 이후에 올라오는 속도 상당히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어떤 주가나 관련된 통신사 입장 쪽에서도 어떤 투자와 관련된 부분들이 좀 미진하다라는 관점들이 나오다 보니까 가입자가 폭발적으로 못 늘어난다는 부분들이 가장 또 중요한 변화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런 측면으로 봤었을 때 또 이 중요한 부분들이 지금 현재 국내 5G 서비스 같은 경우는 LTE와 같이 연결돼서 쓰는, 그러니까 즉 비단독 모드입니다. 그런 쪽에서 SA가 확인이 돼야 어떤 즉 연동이 아니라 5G 단독으로 서비스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확인이 돼야 조금 더 원활한 5G에 대한 서비스가 나오겠죠. 그런데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입자 수가 더디고 투자 비용이 계속 늘어나는 관점 쪽에서 아직 조금 좀 주춤한 흐름들이죠. 게다가 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투자가 좀 지연됐다는 관점 쪽에서 아직까지는 이런 부분들이 하반기로 좀 이연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는데요. 그런 흐름으로 봤었을 때 특히 하반기에 그러면 스마트폰 출하량도 5G 쪽이 계속 강하게 들어오느냐, 이 부분도 가장 큰 핵심이겠죠. 그래서 지금 작년부터 이어졌던 전체 스마트폰 출하량 중에서 5G가 지금 한 47%까지 들어가다가 오히려 좀 뚝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정체를 보이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러다가 지금 한 3분기부터 이후부터는 오히려 50%대 이상 쪽으로 올라오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 쪽에서 이런 어떤 변화가 확인이 되면은 오히려 또 5G 관련된 쪽에 기회 요인들이 나오겠죠. 이런 흐름들도 한번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 같은 경우는 또 5G 쪽에서 이 스마트폰 쪽이 이제 보급형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5G 모델이 한 7종이었는데 올해는 13종 쪽으로, 특히 보급형 쪽에 좀 더 강조를 두는 쪽이 좀 더 확대되지 않을까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이 아무래도 또 5G 관련된 쪽에서 어느 정도 어떤 점유율을 또 확대시키는 요인들이 되지 않을까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또 하나 삼성전자가 해외 쪽에서 여러 가지 변화가 나오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작년부터 여러 가지 흐름을 보게 되면 지금 이제 현재 캐나다 통신업체 쪽, 그리고 미국이나 뉴질랜드 쪽에서 통신사와 5G 통신 장비 공급사가 선정이 되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까 기대감이 높은데, 이에 가장 큰 요인들은 또 화웨이가 제재를 받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감들이 높아가는 게 현실이고요. 이번에 또 미국의 버라이즌 쪽에서 5G나 4G 관련된 네트워크 장비 쪽에서 약 한 4년간 공급을 수주가 임박했다는 쪽으로 나오고 있는데, 대충 계산한다고 하더라도 수조 원대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기대감이 상당히 높죠. 게다가 또 AT&T라고 하는 미국의 또 대표적인 통신사 쪽에서도 7월 달에 주파수 선정이 끝나게 되면은 업체가 선정이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인도도 마찬가지로 그런 흐름이 나온다라고 되면 하반기에 삼성전자가 5G 관련된 쪽의 장비, 그리고 네트워크 장비 쪽의 공급사로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이에 따른 기대감이 상당히 높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와 같이 연결시킬 수 있는 또 어떤 서플라이 체인 쪽에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연결 고리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게 사실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 기지국 관련된 장비 쪽에 대표적인 회사 KMW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 노키아, 에릭슨 이런 쪽이죠.
여기서 이제 주목할 부분들이 특히 이제 노키아나 에릭슨 같은 경우는 미국 쪽이나 서구 쪽에서 상대적으로 선호한다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 단독으로보다는 그래도 우리 관련된 서방 쪽의 국가들의 회사들을 같이 연결시키는 게 좋지 않느냐라고 하게 되면 혹시나 이제 지금 많이 좀 힘들었다가 지금 회복하고 있는 노키아라든가 에릭슨 관련된 쪽에 같이 영향력이 들어가고 있는 회사들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또 에이스테크나 특히 뭐 오이솔루션 같은 경우도 물론 이제 화웨이 쪽에 대한 걸림돌이 있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삼성전자와 노키아 쪽, 에릭슨 쪽의 향으로 가져가고 있는 회사들 쪽으로는 오히려 기회 요인들이 더 많다라는 쪽으로 접근하시면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측면으로 봤었을 때 이런 관련된 종목들의 동향들 체크할 필요가 있는데 또 하나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들 중에 하나가 그러면 이제 국가별로 이제 5G를 투자를 하게 되면은 어떤 일자리 창출이 얼만큼 되겠느냐라는 쪽으로 봤었을 때 지금까지 관련된 쪽의 동향을 보게 되면 특히 중국 같은 경우도 생산액에 대비해서 오히려 일자리 창출액이 훨씬 더 높다라는 쪽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인 만큼 앞으로 이런 5G를 투자를 통해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변화를 보게 되면 어떤 경기 부양책으로 충분히 쓸 수 있는 용도로 나오겠다라는 쪽도 눈여겨볼 수 있는 상황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글로벌 간접 자본 투자 쪽으로 나왔었을 때 5G도 유력하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쪽도 염두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에서도 1조 달러 경기 부양책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내용들이죠. 이쪽에서도 5G가 포함이 돼 있고 정부도 5G 서비스 확대를 위해서 500억 원을 추가로 이번에 추경에 편성을 시킨다라는 부분들도 호재가 될 수 있다고 봐야 될 부분들인데요. 그런 관점으로 봤었을 때 그러면 왜 대표 제휴자인 KMW가 못 갔느냐라고 봤었을 때 일단 중요한 거는 실적입니다. 특히 눈여겨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지난 2만 원대에서 8만 원까지 강하게 움직였던 부분들은 실적이 이렇게 받쳐줬으니까 그랬다고 봐야 될 부분들인데 하지만 작년 4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실적이 안 나왔죠. 특히 통신사가 투자를 이연시키는 과정 쪽에서 실적이 안 나오다 보니까 당연히 이런 부분들이 부진했었는데 그런데 이번 2분기부터 이제 하반기까지 실적 흐름들이 확인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일단 직전 정체가 받았던 주가에서 직전 고점대 부분까지 향해 갈 수 있는 언어의 모멘텀이 될 수 있겠죠. 그런 쪽에서 일단 뚜껑을 열어보는 그래서 실적 흐름들을 확인하는 하나의 변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쪽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지금은 KMW를 봤었을 때 실적이 아직 못 따라왔기 때문에 아직 시가총액 2조 5천억대가 좀 비싸지 않느냐라는 관점 쪽으로 바라봤는데 이제 어떤 초기 기대감 이외에 실적이 맞춰준다라고 하게 되면 이에 따른 변화들은 한 단계 레벨업이 될 수 있는 변화가 될 수 있겠다라는 쪽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을 봤었을 때 전반적인 투자 전략 쪽으로 보게 되면은 일단 다시 투자가 이어진다 그리고 확대된다는 가능성 때문에 실적 가시와 함께 여러 가지 변화의 기대감은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박스권 상향에 대한 돌파 모멘텀들이 충분히 나오고 있는 관점 쪽에서 지금 5G 관련된 쪽들도 계속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으로 봤었을 때 가장 주목해야 될 대표적인 종목 중은 일단 최근에 가장 강한 대표 주자를 한번 골라봤습니다. 에이스테크인데요. 특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전자, 에릭슨, 노키아 모두 다 공급사로 이어지면서 하반기 턴어라운드에 대한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올해 하반기뿐만 아니라 내년에 영업이익이 한 577억대까지 전망하면서 지금 현재 시가총액 5천억이라고 하게 되면 그렇게 비싸지 않다라는 관점 쪽에서 바라보셨으면 좋겠고요. 하지만 단기 급등한 만큼 적어도 14,500원대 이상으로는 사지 않으시면서 한 14,000원대 밑으로 어떤 전략을 가져가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1차로 실적이 확인된다라고 하게 되면 목표가는 2만 원대 그리고 손절가는 11,500원대로 대응한 전략들이 좋겠다고 바라보고 있고요. 또 하나 두 번째 종목으로는 HCT라는 종목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전자기기 시험 및 인증 서비스 관련해서는 주력을 하는 회사인데 5G 관련된 쪽에서 계속 투자가 확대된다고 하게 되면 오히려 통신 장비나 단말기 쪽에서 오히려 이런 인증 서비스의 어떤 시험 테스트를 거치겠죠. 이런 쪽에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작년부터도 벌써 영업이익이 한 72억대로 좋아지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올해도 계속 하반기에 확대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매수가 1,500원대 밑에서는 충분히 공략 가능하리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1차로 13,000원대, 손절가는 9,500원대로 대응한 전략 쪽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 단계 레벨업이 된 5G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흐름들을 점검을 해봤는데요. 추가적인 변화 가능성이 높다는 관점 쪽에서 계속 주목해야 될 섹터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들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고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김민수 대표의 빨간펜 시간에서는 5G 관련주 동향 점검해봤습니다. 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오전장 우리 투자자분들은 어떤 종목에 주목하셨을까요? 인기 검색 상위에 랭크된 새빨간 종목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자, 먼저 10위는 SK 디스커버리입니다. 이 종목 오늘 오르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9위의 네이버는 강보 합세 이어가고 있고요. 8위의 삼성 에이스다 역시 빨간불 켜져 있습니다. 한편 7위의 이주인은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중 갈등 다시 심화되면서 그 소식이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6위의 에이스테크는 오늘도 소폭의 오름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5위는 한국테크놀로지그룹, 4위는 첼시스, 3위는 SCI 평가정보, 2위는 현대바이오, 1위 SK하이닉스까지 지금 바로 분석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100% 리얼입니다. 한 포털 사이트 종목 토론방에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글을 보면서 전문가의 종목 분석까지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이권희 차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양봉 패션으로 준비해 오셨어요. 네, 네. 오늘 시장 좀 더 올라가라고. 멋있으십니다. 잘 어울리고요. 자, 그럼 바로 5위 종목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5위는 한국테크놀로지 그룹입니다. 경영권을 둘러싼 형제 난이 불거질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이 종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재계에 따르면 이 조양진 한국테크놀로지 그룹 회장이 지난 26일 블록딜로 자신이 보유한 지분 23.59%를 조현범 사장에게 매각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지분이 늘어났고 형보다 더 지분이 늘면서 이 형제의 난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형제의 난은 주가 끌어올리는데 이게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 같아서 저는 한번 고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의 의견은요? 뭐 저도 일단 고를 들어보는 게 맞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럼 같이 고를 들면서 토론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테크놀로지 그룹에 대한 의견입니다. 내려오면 사고 또 사고 계속 추매 각이다. 한진칼처럼 남의 집안 싸움이 호재네. 참 아이러니한 세상이다. 오늘 물리기 좋은 날이라고 했잖아요. 외인 기관 모두 개인한테 넘기고 나오고 있구만. 점점점 하셨습니다. 첫 번째 게시글 볼게요. 이거 계속 추매 각이다. 한진칼처럼이라고 하셨는데 한진칼이 이 경영권 분쟁 소식으로 참 많이 올랐잖아요. 그 경험 때문에 또 투자자분들의 관심이 몰리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전문가님? 뭐 일단 지금 둘째 아들한테 네. 이제 넘겼죠 지분을. 그쵸, 그러면서 이제 둘째. 둘째 아들 최대 주주가 됐는데 사실은 뭐 이제 형도 있고 또 누나도 있습니다. 네. 그 두 분이 만약에 연합을 하고 또 국민연금도 한 7% 이상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앞으로 행배가 경영권 분쟁이 나오기 아주 쉬운 상태로 좀 나오고 있고요. 지금 둘째 아들 또 지분을 물려받은 둘째 분은 또 그 이명박 대통령 사위. 예, 맞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소송에 또 걸려 있기 때문에 만약에 뭐 도덕성 문제라든지 구속이 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면 또 한 번에 또 이제 그룹에서 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분쟁의 우려는 여전히 불신이 좀 남아 있다라는 부분이 좀 있고요. 그래서 향후 뭐 지금 한진칼처럼 움직일지는 모르겠지만 한진칼은 좀 다른 경우죠. 이제 펀드가 좀 들어와서 네. 같이 연합을 하는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지금 이제 오늘은 그 이슈로 좀 급등했다가 어제부터 좀 올랐다가 오늘 그 이슈 나오면서 급등했다 윗꼬리를 좀 많이 다는 시가까지 내려오는 부분을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뭐 향후에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분쟁의 불씨가 남아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켜볼 만하다라는 설명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게시글을 바로 보도록 할게요. 남의 집안 싸움이 호재네. 참 아이러니한 세상이다라고 하셨는데 정말 공감해요. 저희 형제는 그래서 아마 집안 분위기가 좋은 것 같아요. 싸울 만한 뭐가 없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문가님? 네, 일단 뭐 집이 가난한 게 유복하죠. 그럼요. 그러니까 뭐 대부분의 이제 그 개인들 뭐 투자자분들이 다 아실 텐데 그룹의 지배권 관련된 것도 그렇지만 여전히 뭐 잘 모르시는 중견기업들도 굉장히 심합니다. 이게 형제 간에 사실은 네. 뭐 피를 나는 형제인데도 뭐 지분 다툼이 있으면 맞아요. 거의 뭐 남이죠, 뭐. 예, 그때부터는. 남보다 더 안 좋은 네. 관계가 되는데 그래서 오히려 남과 연합해서 형제를 공격하는 그런 형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뭐 앞으로 물론 이제 이 회사가 그럴지 안 그럴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불씨가 남아 있다는 부분에서는 참 뭐 여전히 조금 주가를 투자하시는 면에서는
예, 좀 괜찮은 이슈지 않겠나 싶은데 걱정은 회사의 실적이 좀 안 좋다는 게 예, 한진칼도 그랬지만 약간 그런 것들이 문제지 않겠나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국 테크놀로지 그룹에 대해서 저희 만나보셨고요. 바로 4위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시스입니다. 미국이 홍콩에 대한 특별 대우를 박탈을 하면서 미중 갈등이 격화됐고 이 종목이 관련주로 이제 묶여 있습니다. 이 종목 저는 일단 스탑을 들어보겠습니다. 전문가님의 의견은요? 저도 뭐 스탑을 말씀드릴 것 같고요. 이제 일단 뭐 체시스 같은 경우는 뭐 스탑을 먼저 말씀드리고 설명드리는 알겠습니다. 일단 스탑부터 들면서 토론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시스에 대한 의견입니다. 오늘 상한가 풀리네요. 연상 절대 못 갈 상이다.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돼지열병 타령이야. 그냥 보지도 말고 도망가라. 목표가 5,000원 잡고 가봅니다. 후지는 없다. 직진 고고라고 하셨는데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네요. 이거는 히토류 관련주가 아니라 돼지열병 관련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중국에서 돼지 독감 바이러스가 발견이 됐다라고 하면서 오늘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데 일단 첫 번째 게시글부터 바로 보도록 할게요. 오늘 상한가가 풀린다. 연상은 절대 못 간다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문가님? 일단 지금 뭐 이 종목 차트만 보면 뭐 투자하시는 차트만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매력적인 차트인 것 같긴 합니다. 이제 옆으로 많이 횡보한 상태에서 올라왔는데 네. 일단은 내용을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뭐 추가로 더 상승을 할 여력은 있겠지만 내용을 좀 보면 내용이 좀 힘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다시 이제 이 화두가 된 이유가 결국에는 중국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인수 공통 감염이 되는 변종이 나왔다. 뭐 그런 사람한테도 감염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이슈가 좀 된 부분이 있고요. 그런 논문이 이제 발표가 됐는데 사실은 이제 체시스 내용을 또 안에 살펴보면 이 동물 의약품 관련된 자회사, 그러니까 뭐 가회사라고 하기에도 좀 그렇고 관계사 정도라고 보시는 게 맞을 네. 것 같은데 지분이 한 8.7% 정도 보유하고 있는 회사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 회사가 이제 넬 바이오텍이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이제 동물 의약품 관련된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또 이제 투자자들이 어떻게 또 찾아낸 거죠. 예, 찾아내서 그것들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지분이 너무 적기 때문에 사실은 이 회사가 그걸로 득을 보기에는 조금 너무 시가총액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좀 힘들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관계사의 영향으로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 뭐 보유 지분도 크지 않기 때문에 그 영향은 좀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설명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게시글을 볼게요. 근데 이분이 목표가를 5,000원 잡고 가본다. 후지는 없다라고 하셨는데 목표가 5,000원은 어떻게 좀 보세요, 전문가님? 뭐 목표가는 주봉 보고 잡으신 것 같은데 네. 예, 주봉이 전고점 부분이 5,000원 정도죠. 예. 그래서 뭐 여전히 차트 보고 들어오시고 모멘텀 때문에 들어오셨다라고 하면 여기까지 갈 수 있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회사의 본업은 자동차 부품입니다. 근데 자동차 쪽이 지금 안 좋죠, 별로. 예. 그렇다 보니까 본업이 안 좋은 상태에서 지분 10%도 안 갖고 있는 회사 때문에 이게 그렇게까지 가기에는 좀 무리지 않겠나 싶고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단기적으로 그냥 어느 정도 수익이 났으면 좀 정리하고 나오시는 게 맞지 않겠나. 오히려 목표가를 좀 짧게 잡고 한 3,000원 정도 근처 가면 뭐 매도하는 전략을 취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네, 목표가 5,000원까지는 조금 무리일 수 있고 3,000원대 정도로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다음 종목 바로 만나볼게요. 오늘의 3위는 SCI 평가 정보입니다. 이 종목은 9거래 연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제는 이 종목의 최대 주주인 진원 ENC가 보유 지분 49.99% 매각한다는 소식에 상한가를 썼습니다. 뿐만 아니라 데이터 3법 시행에 따라서 개인 신용평가 부문에서 수혜가 예상되면서 또 상승 탄력을 받았는데요. 9거래 연속이나 올라서 일단 저는 이쯤에서 한번 스탑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의 의견은요? 이제 빠질 때가 된 것 같아요. 저는 스탑으로 말씀드리는 거. 알겠습니다. 전문가님도 스탑을 같이 들면서 토론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CI 평가 정보에 대한 의견입니다. 꼴을 보아하니 4,740원까지 내려가려나 본데 다들 그 가격 오면 주어라. 휴 5,600원에 다 팔아버리길 잘했지. 그냥 수익 낸 것에 만족하고 살란다. 절대 추매하지 말자고 그렇게 다짐하곤 다시 사는 나. 욕심 부리면 패망한다. 잊지 말자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게시글부터 볼게요. 5,600원에 다 팔아버리길 잘한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네. 잘한 거겠죠? 이 투자자님께서는. 네, 뭐 굉장히 잘 파셨네요. 네.
매매를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일단 뭐 SCI 평가 정보 내용을 보면 뭐 매각 이슈죠. 결국에는 매각 이슈고 M&A 이슈라고 봤을 때 지금 굉장히 거래도 안 되던 종목이 갑자기 급등하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사실은 어제 긴 양봉이 나오고 나서 어제 사실 거의 상한가에 갔죠. 네. 상한가 가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뉴스가 한번 나와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날이기 때문에 사실 이날은 파는 게 맞습니다. 대부분. 그러면 올라가더라도 윗꼬리를 달고 내려올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니까 누가 더 비싸게 파느냐의 싸움이지 사실은 지금 얼마 누가 더 비싸게 사냐의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잘 팔고 나오셨던 것 같고요. 뭐 이 회사를 보면 3개월 동안 올랐습니다. 최근에. 예, 월봉을 보여드린 건데 항상 근데 이렇게 작은 종목들이 3개월 이상 상승하기가 사실은 모멘텀이 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도는 뭐 매도를 하고 당분간은 안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타이밍에서 매도를 잘 하셨다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다음 게시글을 바로 보도록 할게요. 다음 게시글은 절대 추매하지 말자고 다짐을 하고 다시 사는 나 욕심 부리면 패망한다라고 하셨는데 많은 또 개인 투자자분들이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SCI 평가 정보 뭐 어떤 부분도 짚어볼까요, 전문가님? 뭐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회사가 이제 이걸 인수하냐 이게 더 중요한 것 같고요. 네. 그래서 회사의 내용은 뭐 조금 좋아지는 산업 쪽에 속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좋아질 수도 있지만 그거를 좀 상황을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지금은 이슈로 올라왔기 때문에 그 이슈가 소멸된 상황에서는 한번 좀 쉬어가는 자리까지 충분히 나올 수 있고요. 제가 볼 때는 이 회사는 지금 한 4,000원까지는 언제든지 밀릴 수 있다라는 걸로 생각하시고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내용에 대한 그 공부를 조금 더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SCI 평가 정보에 대한 의견 가져봤습니다. 다음 종목 만나볼게요. 오늘의 2위는 현대바이오입니다. 이 종목이 무고통 항암제 개발에 대한 기대감으로 급등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은 뭐 또 기대감을 계속 가지면서 고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의 의견은요? 저는 스탑을 두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전문가님의 스탑을 들면서 토론방 지켜보도록 하죠. 현대바이오에 대한 의견입니다. 차트 움직이는 거 보니까 오늘은 그런 것 같다. 내일을 다시 기약해 봅니다. 14,300원 내외에서 바닥 다지는 것 같은데 바닥만 다지다가 싱크홀 나오면 어떡하냐? 이제 남은 건 계단식 하락권이다. 반등은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일단은 두 번째, 세 번째 게시글을 한 번에 볼게요. 하락할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하시는 분이 많거든요. 싱크홀이냐, 뭐 또 계단식 하락이냐 이렇게 예상을 하고 계신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전문가님? 일단 지금은 매물대가 나온 자리까지 올라갔다가 빠진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제가 주봉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보시면 지난번에 이제 고점을 한번 뚫으려다가 뭐 실패를 했죠. 작년 10월경이었는데 그때부터 계속 지금 한 15,700원을 넘어가기 시작하면 계속 매도가 나오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네. 그러면 거기까지 갔을 때 여기서 팔고 싶어 하는 욕구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가격대에 가서 좀 매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내용 자체는 제가 이제 내용을 보고 이거를 스탑을 말씀을 드린 건데 무고통 항암제 뭐 내용 되게 좋은데 문제는 아직까지 동물 임상 단계에 있습니다. 네. 예, 내용을 잘 보시면 기사 뜬 거 잘 보시면 동물한테 했는데 효과가 있었다. 아직까지 갈 길이 굉장히 멀다라는 뜻이고 오히려 임상이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임상 1상 이상을 진행하는 과정을 좀 지켜보고 투자해도 늦지 않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갈 길이 멀다라는 의견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1위 바로 만나볼게요. SK 하이닉스입니다. 우리 뭐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글로벌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의 호실적 소식으로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하이닉스 뭐 시간은 좀 걸릴 수 있어도 고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의 의견은요? 저도 고를 들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같이 고를 들면서 토론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SK 하이닉스에 대한 의견입니다. 마이크론 상황으로 보면 오늘 종가 89,000원 예상, 87,600원에 매수했습니다. 언제쯤 원금 회복할까요? 이 시점에서 추가 매수 괜찮을까요? 오늘 뭔가 사야 할 것 같은 예감이라고 하셨습니다. 일단은 한 번에 묶어서 볼게요. 87,600원에 매수를 했다. 언제쯤 원금 회복이 가능할까요? 라고 하셨는데 아직 뭐 한 1,000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이제 조금 더 올라왔나 봐요. 차이가 별로 안 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전문가님?
뭐 잘 사신 것 같고요. 예, 뭐 굳이 뭐 지금 가격은 그닥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뭐 지금부터 9만 원대까지는 뭐 다 사도 괜찮은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뭐 항상 이런 차트보다는 지난번에 한번 올리려다가 사실은 또 내려왔죠. 내려왔는데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나 반도체 쪽은 지금 다 좋다라는 거는 이미 시장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네. 있는데 결국에 이제 카카오나 네이버가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런 대형주들이 올라오면서 지수에 대한 부담을 줬기 때문에 사실은 반도체 관련주들이 오히려 못 가는 그런 현상이 좀 나왔고요. 그런 걸 감안했을 때 2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잘 나오고 난다라고 하면 오히려 7월부터는 뭐 전고점을 뚫고 나가는 모습이 나오지 않겠나 싶고, 뭐 저는 개인적으로 9만 원에서도 샀으니까 뭐 사실은 저보다 더 싸게 사신 것 같아요. 예, 그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뭐 하이닉스 지금 여기서 한 10만 원 이상 갈 수 있는 자리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지금도 매수하셔도 늦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매수 타이밍이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 87,600원에 매수하신 분께 설명해드렸습니다. 9만 원 아래라면 뭐 충분히 괜찮은 타이밍이다. 10만 원까지 예상된다. 상승 예상된다. 설명해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새빨간 종목들 만나보셨는데요. 전문가의 종목에 대한 의견을 다시 한번 화면으로 체크하고 오시죠. 네, 오늘의 새빨간 종목들 이권희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예. 네, 새빨간 스캔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와 함께하신 시간 어떠셨나요? 부디 큰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오후장도 성공 투자 이어가시기 바라고요.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